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넘어가 보죠. 내일 소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 조사가 잡혀 있어요? 네, 지금 네 번째인가요? 구속은 만약 영장을 치면 세 번째 청구하는 세 번째 거고, 청구하고 소환은 지금 공식 소환은 수사용으로는 네 번째인데 이미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고 그동안에 받았던 혐의들이 하도 많아서 내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청와대에서 우병우 전 수석에 관해서도 문제를 조사를 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우병우 전 수석이 국정원을 통해서 다 들여다보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나를 특별감찰관이 보고 있는데 특별감찰관은 우석을 보고 있는 줄 알았더니 그 위에서 우병우 전 수석이 국정원을 통해서 이 사람 봐라 라면서 들여다보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이미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이 구속이 돼 있고 그 구속된 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라는 걸로 해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또 수사를 받는 거죠. 최윤수 전 국가정보원 2차장. 이번이 검찰 조사 중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추명호 전 국장으로부터 이석수 등 공직자 사찰 결과 보고받고 우병우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니까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처갓집, 그 다음에 아들 특혜 이걸 조사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국정원이 이석수를 뒷조사해서 그 내용을 최윤수한테 보고하니까 그럼 또 그 주도한 게 추명호 국장이고 보고했더니 우병우 수석에게 보고하라.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최윤수 무서워요. 최윤수 전 2차장 같은 경우에는 그게 국정원의 이제 공무원에 대한 조사였기 때문에 국정원 업무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병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보고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건데 말도 안 되죠. 왜냐하면 다른 사안도 아니고 원격기로 속아 넘어갈 뻔했어요. 아니 그렇죠. 지금 그 말씀이 설득력이 이렇게 확 들어와요. 그렇죠. 근데 들으셨어요? 그게요 이런 거예요. 특별감찰관 제도는 역사가 있는 제도예요. 이게 지금 얘기되고 있는 공수처, 그다음에 상설특검, 그다음에 특별감찰관 이렇게. 뭐랄까 그 박근혜 대통령이 한 단계씩 한 단계씩 공약을 낮춰가면서 이제 우리 쪽에서는 공수처를 하자. 그러면 그때 이제 새누리당 쪽에서는 특별감찰관과 상설특검 이걸 들고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현장에 계셨군요. 네. 그래서 이 특별감찰관 제도가 어떻게 국정원에 의해서 민정수석 청와대에 의해서 무력화되었는가를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람들이 지금 말씀하신 논리 있잖아요. 민정수석이 또 감찰관을 또 감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근데 그게 아닌 거죠. 왜냐하면 특별감찰관은 공수처 얘기하다가 합의가 안 돼갖고 상설특검 얘기하다가 이것도 합의가 안 되니까 특별감찰관에서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감찰하자 비유가 있으면 그렇죠. 그중에 대통령과 대통령의 가족 그다음에 청와대 수석들이 특별감찰관이 감찰할 수 있는 대상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근데 특별감찰관이 감찰을 딱 하는데 우병우 이건 이제 이런 거예요. 우병우 수석 전 수석이 국정원과 연계해서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감찰한 이건 불법이네요. 그렇죠. 특별감찰관 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킨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특별감찰관이 활동하고 있는데 국정원이 또 특별감찰관을 감찰해. 그럼 또 그렇게 되려면 아주 이게 페어하게 공평하게 되려면 특별감찰관 중에 다른 팀이 또 국정원 감찰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영화를 보는 느낌이실 텐데요. 이때 이상한 일이 생기잖아요. MBC에 이석수 감찰관하고 지읒일보 기자가 통화한 내용이 MBC에 보도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감청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국정원이 어떻게 개입했냐를 보여주는 게 그 감청 자료입니다. 그때 장면이 지금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으니까 그 장면을 좀 다시 한번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죠.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조선일보 기자하고 통화를 해요. 무슨 내용으로 통화를 하죠? 그때 무슨 내용이었죠? 통화 내용이? 통화 내용이 이거였었죠. 우병우 수석을 조사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우리를 다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다. 그런 내용으로 통화를 했죠. 조선일보 기자. 그런데 그 조선일보 기자와 둘의 녹취록이 MBC에 보도가 돼요. 그걸 누가 도청을 한 거네. 그래서 MBC 내부에 국정원과
뭔가 커넥션이 있다는 의혹이 그때 일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때 조선일보 사장은 김재철. 김재철이죠 그때. 김장겸. 김장겸 올해 2호 그러니까 김재철입니다. 김재철이에요. 안광환입니다. 안광환. 김재철 다음에 네, 안광환. 그렇죠. 예. 김장겸은 올해니까. 예, 올해 예, 그러니까요. 안광환. 지금 우리가 김재철, 안광환, 김장겸 이렇게 되고 예. 안광환은 요 일들을 그냥 수행을 잘하고 특별히 뭔가 새로 안 해가지고 다 까먹으시는데 안광환 때였고요. 그러니까 바로 요 행태, 국정원이 이 사적인 이석수 감찰관의 통화를 감청해서 예. 그거를 공영방송에 넘겨주고 보도했죠. 그래서 그때 당시 우리가 최민희 의원 등등 많은 네. 분들 문제 제기하기를 했습니다. 그 이석수 감찰관이 그때 검찰에서 뭐라니 이석수 감찰관이 기밀을 유출했다? 네. 근데 기밀을 유출한 거 어떻게 하라고 도청을 했니? 그걸 따져야지 기밀 유출한 것만 문제 삼았고 이석수 감찰관을 직위해제시킨 거 아니에요? 직위해제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특별감찰관 제도의 무력화 과정에 불법적인 도감청이 있었다. 국정원에. 국정원에 요거까지 확인이 돼요. 그게 이제 그 국정원의 도감청을 주도한 게 추명호 국장이었고. 그렇죠. 이제는 나오네요, 그림이. 네. 추명호 국장이었고, 추명호 국장이 최은수 2차장한테 보고하니까, 잘했어. 우병우 수석에게 보고해. 그렇죠. 근데 근데 추명호 국장과 우병우 전 수석과도 직접적으로도 연락을 하는 관계였었고요. 자, 이건 무슨 법에 해당하나요? 이제 그 우병우 수석이 이게. 우 전 수석 드러난 같은 마당에? 경우는 만약에 이게 이제 우 전 수석이 배후에 있는 게 맞다면 지금 현재 추명호 전 국장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그리고 직권 남용 이런 공모니까 공범이 되는 거네요. 그게 뒤에서 알았다면 공범이 될 수 있는 거죠. 이제 오늘 조사를 통해서 정말로 알았느냐인데 알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게 우병우 수석은 내일 그 수사받지 않나요? 내일인데 예, 소환이요. 예. 계속 우리 그냥 아니 근데 예. 우병우 수석이 빨리 들어오고 싶은 마음에 소환 조사 받고 싶은 심정에 이제 그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거기에 이제 국회에서의 위증죄도 추가가 되겠죠. 왜냐하면 추명호 전 국장에 대해서 잘 아느냐 그랬더니 몇 번 만난 사이다. 전화는 몇 번 했느냐 그랬더니 전화도 몇 번 안 한 것 같다라고 분명히 국회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수사를 하면서 보니까 정말 수시로 수백 통의 통화를 했던 그 것으로. 사람이 몇 번이라고 한 수백 통을 몇 번이라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단위가 우기겠죠. 달라서. 우기겠죠. 오늘 진짜 많이 배웁니다. 아니 근데 오늘 진짜 많이 지금 배웁니다. 이제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최고의 법꾸라지를 김기춘 전 실장이라고 얘기했는데 진짜 청출어람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래서 이게 국민 모두에게 열패감을 준 사건이에요. 예. 우병우 전 수석이 분명히 뭔가 많이 잘못한 것 같은데 번번이 구속영장이 이게 기각되니까 이분은 진짜 단지 법꾸라지가 아니라 법 위에 군림하는 치외법권의 무슨 그 신 같은 느낌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되게 국민들이 보시기에 속 시원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최 전 차장이 지금 최 전 차장은 구속이 됐나요? 아니요. 최은수 국장은 아직 최은수 차장. 추명호 국장은 구속이 됐고요. 최은수 전 차장은 아직 구속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뭐 제도 안 돼도 뭐 진술 제대로 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 특별감찰관을 불법 사찰한 걸 이석수 특별감찰관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등까지도 그때 문화체육부 간부들 같은 경우에는 우병우 전 수석의 지시가 있었다 없었다 얘기는 있지만 문체부 간부들이 그 최순실 씨의 정유라 승마 관련해서도 그 얘기를 제대로 들어주지 않아서 그 조사를 똑바로 못했다 그래서 이미 박 전 대통령에서 이른바 찍힌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걸러내는 과정에서 하나의 압력수단으로 결국에는 국정원을 동원해서 사찰한 게 아니냐 하는 부분도 좀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얘기를 하다 보면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우병우 전 수석이 가지고 있었던 온갖 영향력들을 다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니, 추명호도 처음에 구속영장 청구했을 때 기각됐잖아요. 추명호, 추선이 둘 다. 그렇네요. 네, 그런 일이 있어서 우병우와 관계 있는 사람은 다 구속영장이 기각된다 이렇게 된 건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검찰이 수색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누군가가 수색한다고 알려준 것 같은. 그것도 기획 뭐 검사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불시에 우병우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막. 그러니까 그 준비 없이 차량에 있는 모든 이제 수색 자료, 그다음에 핸드폰을 압수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숨길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 이유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엔 또 굉장히 충격적인 게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추명호 전 국장이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으면 그 내용을 몰라야 되잖아요. 그 내용을 검찰에 간부한 사람이 쪼르륵 우병우 전 수석과 최은수 전 이차장에게 보고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지금 최은수 차장이랑 통화를 하게 되면 관련이 있다는 것이 또 거기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서 변호사를 통해서 하고 그 안에 중간에 그 검찰 간부가 끼어서 이건 정말 황당한 일이에요. 검사가 수사 내용을 바깥의 변호인에게 그것도 이거는 이거 뭐라고 해야 되죠? 아니 그리고 그게 한 명이 집단이에요. 아닐 수도 있다. 지금 한 명이 그렇죠. 그렇죠. 예, 그게 이제 기득권 세력의 반동이라고 하는 건데. 네, 국정원 업무에 불법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검찰이 지난 24일 또다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이번에는 재판을 받고 돌아가는 우 전 수석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기습적으로 휴대전화, 차량을 압수수색한 건데요. 이제까지 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압수수색하지 않았다라는 비판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기습적으로 압수수색을 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까지 확보했다고 합니다. 현재 사용하는 휴대전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뭐 다 날려버리니까요. 예. 자, 우병우 전 수석은 사실은, 엄청난 확률로, 예, 불가능한 일들이 연속으로 벌어진 분이죠. 예. 통신영장이라고, 예. 원래 이제 수사 대상이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누구와 통화했는지부터 알아보잖아요. 예. 이거는 안 내줄 확률이 1%도 안 되는 건데, 연속으로 안 내줬어요. 예. 네, 그래서 이례적이다라는 보도도 꽤 있었습니다. 그냥 이례적인 게 아니에요. 이건 일어나지 않을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병우 전 수석과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수사하지 못하게 하는, 예. 이제 하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갑자기 들이닥쳐가지고 갖고 있는 휴대전화를 차에서 내리는데 뺏은 거죠. 압수수색한 건데 여기서 뭐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는 검찰도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데 여태까지 실패해 왔어요. 자, 그래서 이런 아무도 모르게 이런 영장 발부해서 아무도 모를 수는 없겠죠. 여하간 갑자기 네, 기습적으로 닥쳤다라는 건데요. 이런 경우는 잘 없는데. 네, 이와 관련해서는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 보도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현직 검찰 간부가 우병우 전 수석과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의 연결고리 노릇을 했다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에 일종의 프락치라고 표현하나요?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검찰이 굉장히 기습적으로 압수수색했다라고 보는 건데요.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지난 주말 김관진 전 국방장관에 이어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석방됐습니다. 김관진 전 장관이 구속 적부심 청구한 이후 조중동을 필두로 한 보수 매체에서 김관진은 북한이 가장 무서워하는 참 군인이라는 바보 같은 논리를 서로 복사해가며 반복했었죠. 구속 적부심으로 석방될 리가 없는데 왜 이렇게까지 구명 기사를 쓰나 했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파트를 열심히 수행하고 있었던 거죠. 몇몇 매체는 이 석방을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라는 프레임으로 보도합니다. 아니죠. 제발 그렇게 봐주기를 원하는 거겠죠. 군이 군의 기밀 조직을 통해 대선에 개입한 사건이자 전직 대통령과 직접 연결되는 사건의 핵심 책임자들을 그냥 풀어준 겁니다. 이 사건은 검찰과 법원의 법리가 부딪힌 게 아니라 법을 통해 세우려는 새로운 질서와 그 새로운 작동을 막아선 과거 세력의 힘이 부딪힌 거죠. 역사는 이런 힘을 반동이라고 합니다. 반동의 성공은 구체제의 부활이죠. 이번 생각이었습니다. 아주 주말 사이에 재밌는 뉴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네, 뉴스가 정말 많았습니다. 자, 임관빈 정책실장도 풀려났죠? 예, 지난 24일인데요. 김관진 전 장관과 같이 구문 댓글 부대 관련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지 구속된 지 13일만인데 김관진 전 장관이 구속 적부심으로 석방되자 임 전 실장도 구속 적부심을 청구했고요.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신광열 수석부장판사는요. 혐의는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갈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서 석방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지는 저희가 잠시 후 일부에서 이정열 전 부장판사 오늘은 직접 수준에 나옵니다. 네, 나와서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 되돌아보니까 딱딱 맞아 떨어져요. 그러니까 구속 적부심 청구부터 이상한 거죠, 이게. 예. 법적으로 변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청구 자체를 안 하는데 안 되니까 근데 청구를 합니다. 그리고 조선일보를 필두로 북한이 제일 무서워하는 참군인. 예. 제가 계속 바보 같다고 비웃었는데. 근데 조중동이 계속해요. 원래 조중동은 안 될 일은 붙들고 있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그러다가 진짜 안 되면 조중동 영향이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계속 붙들고 있어서 야, 참 이상하다. 이거 컨트롤 타워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러나 억지스럽게. 설마 구속 적부심으로? 에이 설마. 그런데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직접 꽂았다고 하는 신경일 판사가 그 어려운 걸 해냈죠. 예. 그러면서 또 기사가 나옵니다. 김관진은 청구할 생각이 없었는데 변호사가 하자고 해서 참군이니까 직접 하자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이어서 상관이 풀려났는데 당연히 부하도 석방돼야 또 청구합니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주말에는 검찰과 법원의 갈등 이런 프레임이 나왔죠. 하루 종일 포털탑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검찰과 법원이 갈등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봐주길 원하는 거죠. 그 다음 포털의 메인은 신광열 판사에 대한 비난 여론이 있었잖아요. 예. 뭐 인터넷에도 그렇고. 여당에서도 그런 비판이 예. 있었습니다. 그러자 신 부장판사를 적폐로 매도한다. 뭐 처단 선동하고 있다. 신상털이, 유언비어, 가짜뉴스, 인신공격,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 뭐 이런 그 비판을 이렇게 몰아가죠. 그리고 이런 비난에도 불구하고 신광열 부장판사는 석방을 결정했다. 부당한 여론 압력에 굴하지 않고 할 일을 했다. 이런 뉘앙스 기사가 또 나오고. 그리고 댓글 부대가 요즘 기승입니다. 아주 딱딱 맞아떨어져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건 그냥 단일 사건이 아니라, 예, 저는, MB의 반격, 예, 구체제의 반격이라고 봅니다. 반동이라고 하죠, 이런 걸. 잠시 후에 다루기로 하겠고, 그러자 전병헌 수석도 기각이 됐죠, 영장. 네, 지난 25일 새벽인데요. 영장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롯데홈쇼핑이 방송 재승인을 대가로 전 전 수석이 명예회장으로 있던 한국e스포츠협회에 3억 원을 후원했다라고 봤는데요. 이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부장판사는 범행 가당 여부와 범위에 대한 다툴 여지가 있다면서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관련 자료가 대부분 수집돼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크지 않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전병헌 전 수석은 MB가 살렸다 그렇게 봅니다. 김관진, 임관민 석방하다 보니까 예, 형평을 맞추고 이렇게 된 것이다. 재청구하겠죠. 재청구하면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또 관련 뉴스가 많으니까 쭉쭉 이어가 보죠. 네, 적폐 사건의 핵심 피해자들이 잇따라서 검찰 소환도 거부하고 있는데요. 박근혜 정부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내일로 예정된 검찰 조사에 불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공정하지 못한 수사에는 협조하기 어렵다라는 건데요. 현역 국회의원에게는 불체포 특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제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 나와야지만 체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김병찬 서울 용산경찰서장도 검찰의 요구에 출석해달라는 검찰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요. 지난 25일 출석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면서 검찰의 의사를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김병찬 서장 같은 경우에는 2012년에 댓글 사건 관련해서 국정원과 수시로 통화해서 정보를 줬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관진, 인관빈부터 예, 반동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반동의 기운이 아주 과거 인사들 다들 안 나오려고 하는 거죠 지금. 예, 최경환 의원도 안 나오려고 그러고. 그리고 이 의원 원유철 의원 또 사실은 대상이 수사 대상입니다. 예, 대상이 돼 있고 그리고 경찰도 안 나오려고 그래요. 용산 경찰서장 김병천 다들 안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여긴 이미 25일 출석이었는데요.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한 사람 뭐 김관진 임관빈이 풀려난 거 이외에도 예 전체적으로 다 이런 거대한 움직임이 있다 현재. 네. 긴장이 필요하다. 네. 제가 보기엔 다시 한번 큰 싸움이 시작되려고 한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박근혜 정부 국정원이 검찰의 댓글 수사를 막기 위해서 청와대에 SOS를 보낸 적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과거 이야기입니다. 핵심 인력을 교체하려고 하는 등 수사팀에 와해시키려고 했던 정황이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국정원이 당시 청와대에 올린 보고서를 보면 2013년 댓글 특별수사팀의 인적 구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내용을 보고했는데 보고서에는 특수성 검사들이 균형적인 정무 감각이 부족하다라고 평가해놨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팀장에 대해서는요. 통제가 안 되는 인사다라고 평가를 했고 또 특정 검사에 대해서는 할아버지가 전라도 출신이라서 원적이 문제가 있다. 또 특정 다른 검사는 대학 시절에 학생운동을 했다라면서 소위 건전 성향 법조인으로 수사팀을 바꿔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제안했다라고 합니다. 윤석열 팀장은 통제가 안 된다. 네. 네. 통제가 안 되죠. 네. 그때도 와해시키려고 했고. 네, 2013년입니다. 예. 실제로 그때 그래서 윤지검장 같은 경우에는요, 결과적으로 쫓겨나는 상황이 됐었습니다. 예, 윤지검장만 쫓겨났나요? 예. 네, 최동욱 총장도요. 예. 검찰총장 자체를 날려버렸는데요. 예. 자,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본격적으로. 또 그렇게 되려면 아주 이게 페어하게 공평하게 되려면 특별감찰관 중에 다른 팀이 또 국정감찰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영화를 보는 느낌이실 텐데요. 이때 이상한 일이 생기잖아요. 네. MBC에 이석수 감찰관하고 예. 지읒일보 기자가 통화한 내용이 조선일보, MBC에 조선일보. 보도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감청이다. 이해가 되네. 감청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국정원이 어떻게 개입했냐를 보여주는 게 그 감청 자료입니다. 그때 장면이 네. 지금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으니까 그 장면을 좀 다시 한번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죠.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조선일보 기자와 통화를 해요. 네, 무슨 내용으로 통화를 하죠? 그때 무슨 내용이었죠? 통화 내용이? 네, 정확. 통화 내용이 이거였었죠. 네. 우병우 수석을 조사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우리를 다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다. 그런 내용으로 통화를 했죠. 예, 조선일보 기자. 예. 그런데 그 조선일보 기자와 둘의 녹취록이 예. MBC에 보도가 돼요. 그걸 누가 도청을 한 거네. 그래서 MBC 내부에 국정원과 뭔가 커넥션이 있다는 의혹이 그때 일었습니다. 예. 그리고 조선일보 그때 사장은 김재철이죠. 그때 김장겸. 김장겸 올해 2월. 그러니까 김재철입니다. 김재철이에요. 안광환입니다. 안광환. 김재철 다음에. 네. 안광환. 그렇죠. 김장겸은 올해니까. 예, 올해 그러니까요. 안광환. 지금 우리가 김재철, 안광환, 김장겸 이렇게 되고 예. 안광환은 요 일들을 그냥 수행을 잘하고 특별히 뭔가 새로 안 해가지고 다 까먹으시는데 안광환 때였고요. 그러니까 바로 요 행태. 국정원이 이 사적인 이석수 감찰관의 통화를 감청해서 예. 그거를 공영방송에 넘겨주고 보도하게 보도했죠. 한 거. 그래서 그때 당시 우리가 최민희 의원 등등 많은 네. 분들 문제 제기하기를 했습니다. 이석수 감찰관이 그때 검찰에서 뭐라니 이석수 감찰관이 기밀을 유출했다? 네. 근데 기밀을 유출한 거 어떻게 알고 도청을 했니? 그걸 따져야지 기밀 유출한 것만 문제 삼았고 이석수 감찰관을 직위해제시킨 거 아니에요? 직위해제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특별감찰관 제도의 무력화 과정에 불법적인 도감청이 있었다. 국정원에. 요거까지 확인이 돼요. 그게 이제 그 국정원의 도감청을 주도한 게 추명호 국장이었고. 그렇죠. 이제는 나오네요, 그림이. 네. 추명호 국장이었고, 추명호 국장이 최은수 2차장한테 보고하니까, 잘했어. 우병우 수석에게 보고해. 그렇죠. 근데 추명호 국장과 우병우 전 수석과도 직접적으로도 연락을 하는 관계였었고요. 자, 이건 무슨 법에 해당하나요? 이제 우병우 수석이 이게. 우 전 수석 드러난 같은 마당에? 경우는 만약에 이게 우 전 수석이 배후에 있는 게 맞다면 지금 현재 추명호 전 국장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그리고 직권 남용 이런 공모니까 공범이 되는 거네요. 그게 뒤에서 알았다면 공범이 될 수 있는 거죠. 이제 오늘 조사를 통해서 정말로 알았느냐인데 알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게 우병우 수석은 내일 수사받지 않나요? 내일인데 예, 소환이요. 예. 계속 우리 그냥 아니 근데 예. 우병우 수석이 빨리 들어오고 싶은 마음에 소환 조사 받고 싶은 심정에 이제 그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거기에 이제 국회에서의 위증죄도 추가가 되겠죠. 왜냐하면 추명호 전 국장에 대해서 잘 아느냐 그랬더니 몇 번 만난 사이다. 전화는 몇 번 했느냐 그랬더니 전화도 몇 번 안 한 것 같다라고 분명히 국회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수사를 하면서 보니까 정말 수시로 수백 통의 통화를 했던 것으로. 그 사람이 몇 번이라고 한 수백 통을 몇 번이라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네. 단위가 우기겠죠. 달라서. 우기겠죠. 오늘 진짜 많이 배웁니다. 아니 근데 오늘 진짜 많이 지금 배웁니다. 이제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최고의 법꾸라지를 김기춘 전 실장이라고 얘기했는데 진짜 청출 어라. 이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계속 붙들고 있어서 야, 참 이상하다. 이거 컨트롤 타워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러나 억지스럽게. 설마 구속 적부심으로? 에이 설마. 그런데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직접 꽂았다고 하는 신경일 판사가 그 어려운 걸 해내죠. 예. 그러면서 또 기사가 나옵니다. 김관진은 청구할 생각이 없었는데 변호사가 하자고 해서 참군이니까 직접 하자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이어서 상관이 풀려났는데 당연히 부하도 석방돼야 또 청구합니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주말에는 검찰과 법원의 갈등 이런 프레임이 나왔죠. 하루 종일 포털탑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검찰과 법원이 갈등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봐주길 원하는 거죠. 그 다음 포털의 메인은 신광열 판사에 대한 비난 여론이 있었잖아요. 예. 뭐 인터넷에도 그렇고. 여당에서도 그런 비판이 예. 있었습니다. 그러자 신 부장 판사를 적폐로 매도한다. 처단 선동하고 있다. 신상털이, 유언비어, 가짜뉴스, 인신공격,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 뭐 이런 그 비판을 이렇게 몰아가죠. 그리고 이런 비난에도 불구하고 신광열 부장판사는 석방을 결정했다. 부당한 여론 압력에 굴하지 않고 할 일을 했다. 이런 뉘앙스 기사가 또 나오고. 그리고 댓글 부대가 요즘 기승입니다. 아주 딱딱 맞아떨어져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건 그냥 단일 사건이 아니라, 예, 저는, MB의 반격, 예, 구체제의 반격이라고 봅니다. 반동이라고 하죠, 이런 걸. 잠시 후에 다루기로 하겠고, 그러자 전병헌 수석도 기각이 됐죠, 영장. 네, 지난 25일 새벽인데요. 영장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롯데홈쇼핑이 방송 재승인을 대가로 전 수석이 명예회장으로 있던 한국e스포츠협회에 3억 원을 후원했다라고 봤는데요. 이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부장판사는 범행 가당 여부와 범위에 대한 다툴 여지가 있다면서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관련 자료가 대부분 수집돼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크지 않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전병헌 전 수석은 MB가 살렸다 그렇게 봅니다. 김관진, 임관빈 석방하다 보니까 예, 형평을 맞추고 이렇게 된 것이다. 재청구하겠죠. 재청구하면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또 관련 뉴스가 많으니까 쭉쭉 이어가 보죠. 네, 적폐 사건의 핵심 피해자들이 잇따라서 검찰 소환도 거부하고 있는데요. 박근혜 정부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내일로 예정된 검찰 조사에 불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공정하지 못한 수사에는 협조하기 어렵다라는 건데요. 현역 국회의원에게는 불체포 특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나와야지만 체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김병찬 서울 용산경찰서장도 검찰의 요구에 출석해달라는 검찰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요. 지난 25일 출석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면서 검찰에 의사를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김병찬 서장 같은 경우에는 2012년에 댓글 사건 관련해서 국정원과 수시로 통화해서 정보를 줬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관빈부터 예, 반동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반동의 기운이 아주 과거 인사들 다들 안 나오려고 하는 거죠, 지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래서 이게 국민 모두에게 열패감을 준 사건이에요. 예. 우병우 전 수석이 분명히 뭔가 많이 잘못한 것 같은데 번번이 구속 영장이 이게 기각되니까 이분은 진짜 단지 법꾸라지가 아니라 법 위에 군림하는 치외법권의 무슨 그 신 같은 느낌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되게 국민들이 보시기에 속 시원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최 전 차장이 지금 최 전 차장은 구속이 됐나요? 아니요. 최은수 국장 아직 최은수 차장. 추노국장 구속이 됐고요. 최은수 전 차장은 아직 구속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지금 뭐 되도 안 돼도 뭐 진술 제대로 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 특별감찰관을 불법 사찰한 걸 이석수 특별감찰관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등까지도
그때 문화체육부 간부들 같은 경우에는 저 우병우 전 수석의 지시가 있었다 없었다 얘기는 있지만 문체부 간부들이 그 최순실 씨의 그 정유라 승마 관련해서도 그 얘기를 제대로 들어주지 않아서 그 조사를 똑바로 못했다 그래서 이미 박 전 대통령에서 이른바 찍힌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걸러내는 과정에서 하나의 압력수단으로 결국에는 국정원을 동원해서 사찰한 게 아니냐 하는 부분도 좀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근데 더 사실은 이 얘기를 하다 보면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우병우 전 수석이 가지고 있었던 온갖 영향력들을 다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니, 아무리 추명호도 예. 처음에 구속영장 청구했을 때 기각됐잖아요. 추명호, 추선이 둘 다. 아, 그렇네요. 예, 그런 일이 있어서 우병우와 관계 있는 사람은 다 구속영장이 기각된다 이렇게 된 건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검찰이 수색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누군가가 수색한다고 알려준 것 같은. 그것도 기획 뭐 검사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불시에 우병우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막. 그러니까 그 차량과? 준비 없이 차량에 있는 모든 이제 수색 자료, 그다음에 핸드폰을 압수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숨길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 이유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엔 또 굉장히 충격적인 게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추명호 전 국장이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으면 그 내용을 몰라야 되잖아요. 그 내용을 검찰에 간부한 사람이 쪼르륵 우병우 전 수석과 최은수 전 이차장에게 보고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지금 최은수 차장이랑 통화를 하게 되면 관련이 있다는 것이 또 거기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서 그것도. 변호사를 통해서 하고 그 안에 중간에 그 검찰 간부가 끼어서 이건 정말 황당한 일이에요. 검사가 수사 내용을 바깥의 변호인에게 그것도 이거는 이거 뭐라고 해야 되죠? 아니 그리고 그게 한 명이 집단이에요. 아닐 수도 있다. 지금 한 이 명이 얘기잖아. 그렇죠. 예, 그게 이제 기득권 세력의 반동이라고 하는 건데. 네, 국정원 업무에 불법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검찰이 지난 24일 또다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이번에는 재판을 받고 돌아가는 우 전 수석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기습적으로 휴대전화, 차량을 압수수색한 건데요. 이제까지 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압수수색하지 않았다라는 비판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기습적으로 압수수색을 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까지 확보했다고 합니다. 현재 사용하는 휴대전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뭐 다 날려버리니까요. 예. 자, 우병우 전 수석은 사실은, 엄청난 확률로, 불가능한 일들이 연속으로 벌어진 분이죠. 예. 통신영장이라고, 원래 이제 수사 대상이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누구와 통화했는지부터 알아보잖아요. 예. 이거는 안 내줄 확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넘어가 보죠. 내일 소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 조사가 잡혀 있어요? 네, 지금 네 번째인가요? 그러니까 구속은 만약에 영장을 치면 세 번째 청구하는 세 번째 거고요. 청구하고 소환은 지금 공식 소환은 수사용으로 네 번째인데 이미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고 그동안에 받았던 혐의들이 하도 많아서 내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청와대에서 우병우 전 수석에 관해서도 문제를 조사를 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우병우 전 수석이 국정원을 통해서 다 들여다보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나를 특별감찰관이 보고 있는데 특별감찰관은 우수석을 보고 있는 줄 알았더니 그 위에서 우병우 전 수석이 국정원을 통해서 이 사람 봐라 라면서 들여다보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이미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이 구속이 돼 있고 그 구속된 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라는 걸로 해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또 수사를 받는 거죠. 최윤수 전 국가정보원 2차장. 이번이 검찰 조사 중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추명호 전 국장으로부터 이석수 등 공직자 사찰 결과 보고받고 우병우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니까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처갓집, 그다음에 아들 특혜 이걸 조사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국정원이 이석수를 뒷조사해서 그 내용을 최윤수한테 보고하니까 그또 그 주도한 게 추명호 국장이고 보고했더니 우병우 수석에게 보고하라.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최은수 무서워요. 최은수 전 2차장 같은 경우에는 그게 국정원의 이제 공무원에 대한 조사였기 때문에
국정원 업무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병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보고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건데 말도 안 되죠. 왜냐하면 다른 사안도 아니고 원격기로 속아 넘어갈 뻔했어요. 아니 그렇죠. 그렇게, 지금 네. 그 말씀이 그러니까 설득력 이렇게 확 들어와요. 그렇죠. 이렇게 근데 들으셨어요? 그게요. 예. 이런 거예요. 특별감찰관 제도는 역사가 있는 제도예요. 예. 이게 지금 얘기되고 있는 공수처, 예. 그다음에 상설특검, 그다음에 특별감찰관 이렇게 뭐랄까 그 박근혜 대통령이 한 단계씩 좀 한 낮춰진 단계씩 거죠. 공약을 예. 낮춰가면서 이제 우리 쪽에서는 공수처를 하자. 그러면 그때 이제 새누리당 쪽에서는 특별감찰관과 상설특검 이걸 들고 예.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현장에 계셨군요. 네, 예. 네. 그래서 요 특별감찰관 제도가 어떻게 국정원에 의해서 민정수석 청와대에 의해서 무력화되었는가를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람들이 지금 말씀하신 논리 있잖아요. 민정수석이 또 특별감찰관을 또 감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예. 근데 그게 아닌 아니네요. 거죠. 왜냐하면 왜 특별감찰관은 공수처 얘기하다가 합의가 안 돼갖고 그렇죠. 상설특검 얘기하다가 이것도 합의가 안 되니까 그렇죠. 특별감찰관에서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감찰하자 비유가 있으면 그렇죠. 그 중에 대통령과 대통령의 가족, 그다음에 청와대 수석들이 특별감찰관이 감찰할 수 있는 대상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근데 특별감찰관이 감찰을 딱 하는데 우병우 이건 이제 이런 거예요. 우병우 수석 전 수석이 국정원과 연계해서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감찰한 이건 그건 불법이네요. 그렇죠. 특별감찰관 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킨 예.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특별감찰관이 활동하고 있는데 국정원이 또 특별감찰관을 특별감찰관을 감찰해. 그럼 저기 1%도 안 되는 건데 연속으로 안 내줬어요. 예. 네, 그래서 이례적이다라는 보도도 꽤 있었습니다. 그냥 이례적인 게 아니에요. 이건 일어나지 않을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병우 전 수석과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수사하지 못하게 하는, 예. 이제 하도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들이닥쳐가지고 갖고 있는 휴대전화를 차에서 내리는데 뺏은 거죠. 압수수색한 건데 여기서 뭐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는 검찰도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데 여태까지 실패해 왔어요. 자, 그래서 이런 아무도 모르게 이런 영장 발부해서 아무도 모를 수는 없겠죠. 여하간 갑자기 기습적으로 닥쳤다라는 기습적으로. 건데요. 이런 경우는 잘 없는데. 네. 이와 관련해서는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 보도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현직 검찰 간부가 우병우 전 수석과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의 연결고리 노릇을 했다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에 일종의 프락치라고 표현하나요?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검찰이 굉장히 기습적으로 압수수색했다라고 보는 건데요.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지난 주말 김관진 전 국방장관에 이어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석방됐습니다. 김관진 전 장관이 구속적부심 청구한 이후 조중동을 필두로 한 보수 매체에서 김관진은 북한이 가장 무서워하는 참 군인이라는 바보 같은 논리를 서로 복사해가며 반복했었죠.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될 리가 없는데 왜 이렇게까지 구명기사를 쓰나 했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파트를 열심히 수행하고 있었던 거죠. 몇몇 매체는 이 석방을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라는 프레임으로 보도합니다. 아니죠. 제발 그렇게 봐주기를 원하는 거겠죠. 군이 군의 기밀 조직을 통해 대선에 개입한 사건이자 전직 대통령과 직접 연결되는 사건의 핵심 책임자들을 그냥 풀어준 겁니다. 이 사건은 검찰과 법원의 법리가 부딪힌 게 아니라 법을 통해 세우려는 새로운 질서와 그 새로운 작동을 막아선 과거 세력의 힘이 부딪힌 거죠. 역사는 이런 힘을 반동이라고 합니다. 반동의 성공은 구체제의 부활이죠.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아주 주말 사이에 재밌는 뉴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네, 뉴스가 정말 많았습니다. 자, 임관빈 정책실장도 풀려났죠? 예, 지난 24일인데요. 김관진 전 장관과 같이 구문 댓글 부대 관련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지 구속된 지 13일 만인데 김관진 전 장관이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되자 임 전 실장도 구속적부심을 청구했고요.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신광열 수석부장판사는요. 혐의는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갈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서 석방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지는 저희가 잠시 후 일부에서 이정열 전 부산판사 오늘은 직접 스튜디오에 나옵니다. 네, 나와서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 되돌아보니까 딱딱 맞아 떨어져요. 그러니까 구속적부심 청구부터 이상한 거죠, 이게. 예. 법적으로 변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청구 자체를 안 하는데 안 되니까 근데 청구를 합니다. 그리고 조선일보를 필두로 북한이 제일 무서워하는 참군인. 예. 제가 계속 바보 같다고 비웃었는데. 근데 조중동이 계속해요. 원래 조중동은 안 될 일은 붙들고 있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그러다가 진짜 안 되면 조중동 영향